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느냐,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는 지금 강대국 사이에 껴서 항상 이쪽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끌어밀고 뭐 이런 식으로 각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다 아시죠? 때문에 한국 내의 정치라는 것도 진영 논리에 쌓여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막 이래서 싸움질을 부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왜 다독거리면서 모두 한 마음에 대해서 가도 큰 나라들 때문에 힘든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맨날 정치적으로 진영에 찢겨서 맨날 싸움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근데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큰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면서 계속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영 논리에서 서로 싸우고 뭔가 조작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꾸 이런 쪽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전체적인 한국이나 또 한반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어느 쪽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문제에 박원순 비서, 이 비서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이 김재련 씨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에는 뭐였냐면, 이상하게도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러고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진짜 성행위를 했느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메시지가 음란했다, 그런 정도예요.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 근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 이게 첫째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증거물로 내세운 것은 텔레그램이었어요. 텔레그램은 아시다시피 모든 대화에서 비밀 대화로 될 경우에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러면서 이 사건을 완전한 성추행이고 성폭력이다, 4년 동안 지속됐다, 이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근데 이 사건은 참 이상한 것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가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색을 했는데 770명의 수색대원과 7마리의 수색견. 왜 하필이면 777자가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야 하는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선엽 장군이라는 그분이 친일파다 아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분이다라고 진영끼리 또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10일 날 죽음을 발표했을까? 죽었다는 게 1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대전으로 가 있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다면서 그거 가지고 또 서울로 모시고 와야 된다 만다, 이거 가지고 또 진영 논리를 막 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모두 부정선거, 선거 조작 이런 거가 막 완전히 지금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렇게 다 짜임새 있게 맞췄을까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박원순 씨의 전 비서를 변호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람의 남편은 류재웅이라는 사람이에요.
류재웅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YTN 사회 부장을 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그 언론계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그 무게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의 그 남편인 류재웅이라는 사람은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박근혜 녹취를 빼라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류재웅 당시 부장의 욕설이 크게 들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녹취를 빼라라는 압력을 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부인이 김재련 변호사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김재련 변호사가 바로 그 위안부 관련 업무에서 그 일본과 아베와 졸속으로 합의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였다 그래요. 이 김재련 변호사가. 흥미롭죠? 근데 또 류재웅 당시 그 YTN의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고 집회하려는 거다 라고 굉장히 그 세월호 유가족을 헐뜯은 거예요. 물론 저는 뭐 끝에 보면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건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가족한테 보상금을 엄청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이 류재웅 당시 YTN 사회부장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집회 참가자라기보다는 돈 문제 때문에 추모 집회를 연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한 사람은 그 언론계에 그래도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류재웅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또 했냐면요.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수 동영상 생각나시죠? 그 유명한 동영상 때 삼성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동영상을 뭐 이렇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쪽이겠죠. 삼성 브로커라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류재웅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는 거죠. 이 박원순 측에서 보자면. 그런데 말이죠. 현재 그 가세연 잘 나가고 돈벌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가세연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자기가 사회를 보다가 그 돈 보낸 사람 이름을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굉장히 거슬려서 가세연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강용석 씨의 프로필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에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씨도 하버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용석 씨는 1969년생이고 이재용 씨는 1968년생이에요. 근데 보통 하버드 출신들은 한국에서는 그 인물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임을 갖고 그런다고 그러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강용석의 프로필을 보니까요. 한나라당 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막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을 헐뜯은 그 여성의 남편 류재웅이 박근혜뿐 아니라 삼성과도 얽혀있고 이 삼성과 얽혀있는 사람이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라는 거예요.
이거야 말않고 이 주렁주렁 얽혀 있는 이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우파 스피커라고 그러고 좌파 스피커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털보 그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론을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만 볼 때는 그 박원순을 내치느라고 국정원이 관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발표를 했을 때 경찰뿐 아니라 그 굉장히 눈초리가 매서운 사람이 그 국정원 쪽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이 박원순 씨는 국정원과 상당히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는 박원순 씨는 MB가 굉장히 급여를 기탁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MB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박원순 씨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가게에다 그 서울시장 재직 당시 급여를 전액 기탁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상당히 친했어요. 그 명예 고문으로도 모신 적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뭘 망치냐면요. 박원순 시장의 하나희망재단의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희망재단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을 좀 살려주자 이런 뜻에서 만들어 본 그런 사업이었다 그러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MB 당시에 그랬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국정원은 원래 MB랑도 굉장히 막상막하로 친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에 박원순 제압이라는 국정원 문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박원순 씨가 MB를 고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국정원을 이용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2017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건이 얽혀 있어요. MB랑은. 근데 요새 그 지지율 조사를 하는 기관을 보면은요, 최시중 씨가 했던 그런 지지율 조사 기관도 있고 또 삼성과 가까운 그런 지지율 조사 기관이 요새 하나씩 등장해가지고 지지율을 내고 있는데 그 지지율을 전체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나 더민주당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지지율 결과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야 완전 삼성맨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삼성과 함께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러면 뭐 박 시장을 어떻게 좀 존재를 없애는 게 좋겠다. 저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가 국정원하고 또 가까운 사이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특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 정부도 국정원과 뭔가 모종이 있었고 그 전에 이명박은 말도 못하게 있었고 뭐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